안녕하세요, 손치콩입니다. 제가 오늘 들고 온 비디오는 한국 감독 중에 제가 정말 사랑하는 감독님인 박찬욱 감독님의 신작, 바로 이 영화 어쩔 수가 없다입니다. 어쩔 수가 없다는 올해 가장 기대했던 작품인데 드디어 보고 왔습니다. 저는 개봉 다음날 25일에 봤는데 이제야 좀 후기를 올리게 됐습니다. 제가 영화를 보고 솔직하게 느끼고 생각했던 것들을 편하게 술 한잔 하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쩔 수가 없다 해서 이병헌 가족이 구워 먹던 장어와 복분자를 준비했습니다. 영화 속에서 장어는 회사가 이병헌에게 보내는 이별 선물입니다. 일종의 해고의 예고장이죠. 영화의 내용은 해고된 가장의 만수가 재취업을 위해서 같은 처지에 있는 경쟁자들을 제거할 결심을 하고 예기치 못한 사건을 겪는 블랙 코미디 영화입니다. 스토리가 아주 흥미롭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하기 전에 이거 복분자 한잔 하겠습니다. 복분자는 오랜만에 먹는 것 같아요. 장어에는 복분자가 좀 괜찮죠. 예. 옛날에도 장어 먹을 때는 복분자를 꼭 먹었는데 한잔 해보겠습니다. 기대가 되는데. 향 좋다. 첫 잔 하겠습니다. 짠. 복분자는 맛이 있어. 이렇게 제가 살짝 구웠습니다. 예. 생장어는 아니고 어느 정도 이렇게 구워져 있는 거를 사와가지고 다시 구웠습니다. 살짝 데핀 거죠. 자, 하나 가보겠습니다. 예. 장어. 예, 양념을 발라가지고 구워서 양념이 다 되었습니다. 그대로 먹으면 돼요. 맛있네요. 간이 딱 맞아. 복분자하고 아주 잘 어울리네요. 굿. 장어 하나 살짝 더. 이거 마트에서 샀는데 시중에 식당에서 파는 거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맛있어요. 이 작품은 24일에 개봉했는데 첫날 관객이 33만 명이 들었습니다. 이건 박찬욱 감독님 역대 오프닝 성적 중에 최고 성적입니다. 흥행적으로도 스타트가 아주 좋죠. 박찬욱 감독님 이번에는 좀 흥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전 영화 헤어질 결심이 얼마나 들었는지 크게 흥행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꼭 1000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박찬욱 감독님이 항상 1000만을 바라면서 영화를 만드신다고 합니다. 박찬욱 감독님을 위해. 짠. 안주로 조금씩 먹어야 되겠어. 아껴 먹어야지. 예. 장어는 맛있죠, 요즘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장어를 좀 먹어야 되겠어요. 아주 핑계 겸에 아주 잘 됐어요. 관객들 반응은 좀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아요. 현재는.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관객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러닝타임은 139분으로 2시간 한 19분 정도 되네요. 관람 등급은 15세 이상 관람가입니다. 박찬욱 감독님 영화답지 않게 잔혹한 장면이나 파격적인 노출이 있지는 않습니다, 영화에서. 그래서 15세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런 거 기대하셨으면 아주 실망하실 겁니다. 한잔 하시죠. 먹으면서 할게요. 예, 편하게. 이게 과실주라 너무 쭉쭉 들어가. 그러다 취하는 거죠. 예. 장어는 다 좋은데 많이 못 먹어요, 사실. 느끼해가지고. 그래서 저희 엄마가 담그신 김치를 가져왔어요. 상큼하게 이제 느끼한 걸 싹 내려주네요. 이 작품의 감독님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박찬욱 감독님은. 지금까지 만드신 작품들을 띄워드리겠습니다. 한 번에. 예. 이런 작품이 있습니다. 작품을 좀 많이 하셨죠. 저는 평가가 좀 좋지 못했던 초기작 중에 3인조구도
정말 좀 재밌게 봤어요. 여러 번 봤어요. 그 당시에. 극장에 가서 보진 않았고 대학교 때인데 비디오로 좀 여러 번 봤습니다. 영화는 조금 그렇게 재밌진 않아요. 그러니까 외국의 약간 갱스터 영화인데 약간 삼류 느낌? 예, 완성도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가지고 감독이 재기발랄한 특징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외국의 B급 영화들을 어느 정도 차용해가지고 그 느낌을 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이런 세련된 느낌의 갱스터 영화가 있구나. 조금만 잘 만들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3인조 보면서. 여기서 좀 인상적인 캐릭터가 이경영입니다. 경영이 형. 그때는 되게 젊었죠. 여기서 이경영은 약간 얼빵한 은행 갱으로 나오는데 그 연기가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주연이었던 김민종 씨보다 연기가 좋았어요. 엔딩에 전인권의 이제 사랑한 후에 노래가 쫙 깔리는데 그게 아직도 좀 기억이 많이 남고 아무튼 저는 좋게 봤어요. 그 작품을 3인조를. 이 감독은 진짜 잘 되겠다 이 생각했었는데 몇 년을 안 나오다가 드디어 이제 공동경비구역 JSA로 화려하게 부활을 하시더라고요. 실력 있는 감독들은 언젠가는 성공을 합니다. 박찬욱 감독님도 잘 언급은 안 하시죠. 3인조나 다른 해가 꾸는 꿈이라고 데뷔작도. 한 잔 살짝 하겠습니다. 예. 이 작품은 이병헌, 손예진이 주연을 맡았는데 이병헌은 25년 경력의 재지 전문가로 유만수 역을 맡았어요. 종이에 관해서는 베테랑이죠. 중산층 가장인 만수는 어느 날 해고를 당해요. 만수가 다니는 회사를 외국 회사가 인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조조정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만수가 포함이 된 거예요. 만수는 아내와 아들, 딸이 있는데 만수는 해고를 당하고 가족과 집을 지키기 위해서 재취업 전쟁에 뛰어들어요. 여기서 이병헌은 블랙 코미디라는 장르적 특성을 아주 영리한 방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훌륭한 연기를 보여줍니다. 원래 연기를 잘했지만 사람들이 당연히 잘하겠지 이러지만 여기서는 새로운 연기를 보여줬던 것 같아요. 코미디도 아주 잘한다는 걸 입증해 준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일반적인 코미디가 아니라 블랙 코미디로 좀 건조한 코미디죠. 과장되게 슬랩스틱이나 이런 코미디를 하는 게 아니라 관객들이 바라봤을 때 그 상황 자체가 웃기는 게 블랙 코미디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장르에서도 아주 탁월한 연기를 이병헌이 해나고 있습니다. 짱이에요 진짜. 정말 압도적인 연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병헌의 아내로 나오는 손예진은 미리 역을 맡았는데 박찬욱 감독님과는 첫 작품입니다. 여기서 손예진의 연기는 좀 솔직하게 그렇게 인상적이진 않았어요. 그 예전에 이제 드라마에서 맡은 연기와 저는 크게 다르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나리오상의 약점일 수도 있는데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요. 제가 봤을 땐. 약간 스테레오 타입? 기존의 연기에서 좀 탈피하지 못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그게 솔직한 제 감상입니다. 목소리가 좀 갈라지는 목소리가 있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로 작용하는데 그런 것을 보완하지 못한 게 저는 좀 아쉽더라고요. 톤의 변화를 뒤로 갈수록 좀 변화를 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일관되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시나리오에서도 좀 입체적으로 그걸 비춰주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손예진 연기의 문제가 아니라 시나리오상의 밀이라는 캐릭터를 조금 다각도로 다루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밖에 만수와 사건에 엮이는 이성민, 염혜란, 박휘순, 차승원 등이 나오죠. 이성민이 맡은 법모는 실직으로 아내인 아라와 갈등을 일으키면서 과거의 전통에 집착하는 인물로 알코올 중독자로 좀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성민은 약간 종이 아니면 안 된다 그런 신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종이가 짱이야 얘한테는. 시대가 많이 변했는데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주 고집을 피우면서 살아갑니다. 그 생활 자체도 아날로그를 굉장히 좋아해요. 오디오도 턴테이블 같은 거, 옛날 노래, 과거에 좀 머물러 있는 인물이죠. 이성민 하면 좀 품위 있는 연기를 하잖아요.
그런 품위는 갖다 버렸어요, 이 영화에서는. 예, 아주 찌질한 캐릭터로 나오는데 그 연기가 아주 스펙트럼이 아주 넓습니다. 이성민이 이런 연기도 해낼 수 있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저는 아주 좋았어요. 원래 연기를 잘하지만 이 작품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그런 눈빛, 표정, 그리고 제스처, 그런 인물의 몸에 맞춘 몸을 만들었고, 술에 취한 연기가 아주 좋았던 것 같고, 술에 취해가지고 흐리멍텅한 그 눈빛 있잖아요. 이병헌이 죽이러 왔는데도 술에 취해가지고 무기력한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아, 성민이 형 한잔 할게요. 아, 먹으면서 해야 되는데 이게 먹으면서 하기가 굉장히 힘드네요. 편하게 먹으면서. 아이고 흘렸다. 예, 누구랑 대화하면서 하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나중에 좀 그런 콘텐츠를 좀 생각하고 있는데, 영화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을 초빙해서 야외 같은데 이렇게 천막 쳐놓고 캠핑처럼 두런두런 밤새 이야기하는 콘텐츠를 좀 해보고 싶어요. 뭐 일반인도 좋고, 채널이 작기 때문에 뭐 유명한 사람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편하게 좀 영화를 깊이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콘텐츠를 해보고 싶어요. 나중에 좀 그 콘텐츠를 기대해 주세요. 한번 시도해 볼 생각입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술 먹으면서 대화하는 건데, 그리고 영화 얘기하는 건데, 이게 혼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좀 낯설어가지고 지금 한 5개월이 됐는데도 적응이 잘 안 돼요, 사실. 네, 화이팅 하겠습니다. 짠! 박희순이 연기하는 선출은 문제지라는 이제 회사의 작업 반장으로 만수에게 굴욕을 안겨주는 인물로 나옵니다. 박희순이 이제 영화에서 만취해가지고 이병헌과 대화하는 씬이 아주 훌륭했어요. 이병헌이 경쟁자인 박희순을 찾아가지고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배우고 싶다고 접근을 하죠. 양주를 마시면서 대화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에서 밀도가 좋았던 것 같아요. 박희순 연기는 좀 힘을 많이 뺐어요, 여기서는. 그 전에는 약간 힘이 들어간 연기들을 좀 많이 했는데, 거기서 연기를 못했다는 건 아니고 약간의 좀 경박스러운 느낌도 있고, 그런 인물을 아주 좀 다채롭게 연기를 잘 한 것 같아요, 박희순. 그리고 차승원이 맡은 고시조라는 인물이 있는데, 구두가게 점원으로 이제 생계를 이어가고 있어요, 실직에 의해. 가장 좀 착하고 불쌍한 캐릭터죠. 분량이 좀 적은 게 흠이에요. 그래서 차승원은 약간 좀 치고 빠지는 느낌? 딱 그 역할만 하고 빠지세요. 연기에 대한 어떤 깊이를 알아보기에는 너무 짧았어요,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차승원 배우님이 새로운 연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에서는 충분히 보여주지 못한 게 좀 아쉬워요. 연기는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기 힘들 정도로 분량이 적습니다. 예. 그리고 법모의 아내인 아라 역을 맡은 염혜란 씨, 이 영화에서 새로운 형태의 판문파탈 연기를 인상적으로 해냈습니다. 이병헌과 법모와의 사이에 이제 에피소드에서 법모의 아내가 끼어들면서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약간은 판문파탈의 전형을 좀 오마지한 느낌이 들고, 이 영화에서 염화된 버위를 보면서 관능미가 느껴졌어요. 섹시해,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영화에서. 한번 보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그 역할 자체도 너무 소화를 잘 했다는 얘기죠. 어쩔 수가 없다. 이 영화에서 가장 최대의 소외자는 염혜란 배우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조만간 주연을 하지 않을까. 많은 작품에서 이제 조연 역할을 하셨는데, 염혜란 배우님만이 할 수 있는 주연 역할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폭발적인 연기를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어요. 염혜란 배우님 짱입니다. 저의 이제 전체적인 감상평을 좀 말씀드리면, 같은 원작으로 2005년에 만들어진 코스타 가브라스 감독의 X 취업에 관한 위험한 안내서를 미리 봐서 그런지 스토리상으로는 좀 크게 흥미가 없었어요. 스토리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좀 그 작품은 미리 보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X에 대해서 리뷰를 했었는데 영화를 좀 보신 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 정보 없이 가는 게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박찬욱 감독님 특유의 이제 독특한 미장센과 유려한 촬영이 좀 인상적이었고요, 이 작품에서. 박찬욱 감독님 영화 보시면은 촬영이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배경을 꾸미는 미장센과 장면 안에 어떤 걸 담을지를 너무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신 감독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 작품에서도 아주 좋았습니다. 이 감독님의 특징이 현실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리얼리즘이 아니라 과장되고 왜곡하는 표현주의 스타일을 구사하는 연출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 작품에서도 그런 특징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관객들에게 색채, 구도, 배우들의 연기 톤을 통해 현실의 비극을 만화적이고 아이러니하게 이제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 특징이 박찬욱 감독님의 주요한 연출 스타일입니다. 리얼리즘을 표방하는 감독 중에는 이창동 감독님이나 홍상수 감독님이 계신데 그 반대 대척점에 있는 분이 박찬욱 감독님이시죠. 그러니까 이전에 정말 위대한 감독 중에 한국 영화 감독 중에 김기영 감독님이 있어요. 그분에 대한 큰 영향을 받으셨다고 인터뷰에서도 밝히셨는데 그런 부분들의 영향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김기영 감독님은 그 유명한 이제 하녀라는 작품을 만드셨죠. 이 뒤에 보면은 화녀 요거 보여드리면 여기 보시면 여기 화녀 그리고 육식동물이라는 작품, 이 영화를 만드신 감독님이 김기영 감독님입니다. 하녀는 아니고 하녀의 리메이크작이에요. 그런 김기영 감독님, 그런 표현주의 감독님들의 영향을 받았다, 박찬욱 감독님이. 그래서 이번 작품도 좀 그런 스타일로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아까도 좀 말씀드렸는데 관객들에게 호불호가 좀 갈리는 작품인 것 같아요. 주인공에게 공감을 하지 못하고 감정이입도 안 되는 분들은 재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박찬욱 감독님은 이 작품에서 의도적으로 좀 인물들하고 관객 사이에 거리 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연극에서 브레이트가 소격 효과라는 그런 용어를 썼는데 그런 연출 방식을 이 작품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거리 두기. 그러니까 거리를 두고 인물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그런 장치를 만드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객들이 감정이입이 되기가 쉽지 않아요. 떨어져서 봐야 돼. 의도적으로 그렇게 연출을 했기 때문에 그 주인공 인물에 감정이입을 할 수가 없죠. 관객이 극 속에 이제 몰입해 감정이입하기보다는 비판적인 시선으로 거리를 두고 이제 바라보게 하는 장치가 소격 효과입니다. 거리 두기. 박찬욱 감독님 이 작품에서 블랙 코미디의 문법을 택하면서 관객이 만수의 불행에 동정적으로 휘말리기보다는 냉정하게 웃으며 비판하게끔 연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병헌이 경쟁자를 제거하는 장면도 공포와 서스펜스로만 가지 않고 기괴한 웃음을 유발하게 되죠. 그 영화에서 보시면은 고추 잠자리 씬이 있어요. 조용필의 고추 잠자리 노래가 나오면서 이병헌이 이성민과 염혜란이 소동을 벌이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이 영화에서 압권입니다. 활용점정 같은 장면이죠. 그래서 그런 블랙 코미디 장르나 낯설고 친절하지 못한 영화를 선호하지 않으시면 이 영화가 상당히 재미가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런 장르의 특성을 알고 가시면 아주 재밌게 볼 작품입니다. 그렇다고 영화가 별로냐? 아닙니다. 영화는 진짜 훌륭해요. 다양한 메타포가 있고 상징들이 있고 그런 재미를 찾아가시면 아주 재밌게 보실 영화예요. 많은 부분에 그런 상징적인 의미들을 심어놨습니다. 그런 재미를 찾아가시면 아주 영화를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병헌이 제거하려는 경쟁자들은 자신의 다양한 약점들을 투영한 모습이에요. 이병헌의 자아의 다른 모습들을 하나씩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병헌의 내면에 있는 다양한 모습들을 그런 경쟁자들을 통해서 좀 투영을 한 것 같아요, 연출자가. 그런 모습을 하나씩 제거하면서 좀 더 냉철한 인간으로 변모를 합니다. 큰 줄거리는 어쩔 수가 없다와 X가 좀 크게 다르지는 않았어요. 차이점은 X에서는 아내의 비중이 아주 작습니다.
어쩔 수가 없다는 아내 미리의 비중이 크게 늘어났고 남편 이병헌의 범죄 사실을 알게 되면서 서스펜스 비중이 높아졌어요. 그런 선택을 박찬욱 감독님이 하셨는데, 그러니까 뒤에 서스펜스를 더 주려면 이병헌한테도 영향이 가야 되는데 이병헌은 전혀 모르게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아내 미리가 좀 더 서스펜스가 크게 부각이 됐으려면, 이병헌이 예를 들어서 시체를 묻었는데 그 사실을 미리가 알고 있는데 그게 이병헌은 전혀 뉘앙스도 모르고 그대로 그냥 묻혀버리면은 크게 서스펜스가 작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시도를 했던 게 이제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몰래 이제 담배를 피다가 아버지가 시체를 좀 처리하는 장면을 얼핏 본 것 같은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아들이 엄마한테 아빠가 이상한 짓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손예진은 이제 그걸 확인하고 실제로 이제 시체가 있다는 거를 알았겠죠. 근데 이병헌과 어떤 긴장된 장면 없이 아들과 그냥 해결해 버리는 게 좀 아쉬웠어요. 그 서스펜스가 크게 없죠, 사실. 그렇게 되면. 리뷰가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 예, 할 말이 많았나 봐요, 이 작품에. 한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 이병헌이 치통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이를 뽑지 못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거 보면서 유윤목 감독의 오발탄을 떠올렸습니다. 뭐 영화를 어느 정도 좀 좋아하시는 분이면 그 장면을 좀 떠올렸을 것 같아요. 여기서 김준규가 치통을 앓고 있거든요. 오발탄에서 정말 중요한 메타포로 작용하는데, 오발탄은 한국영상자료원이 2024년에 발표한 역대 최고 한국영화 100선에서 4위를 차지한 작품이에요. 오발탄은 김준규 배우가 주연인데 한국전쟁 이후 빈곤 속에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딜레마를 겪는 인물로 나와요. 두 작품의 이제 공통점은 가난한 가장이 느끼는 무력감과 좌절이라는 테마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이점은 어쩔 수가 없다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이를 좀 극복하고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죠. 근데 오발탄은 끝내 가장이 좌절하고 가족이 해체되고 맙니다. 어쩔 수가 없다 해서 좀 깨알 재미가 있는데, 박찬욱 감독님의 이전 작품에 출연했던 배우들이 카메오로 출연을 합니다. 뭐 특별 출연이지만 정말 좀 깨알 같은 재미가 있어요. 잘 한번 찾아보세요. 저도 극장에 가서 딱 보는데 그런 소소한 재미가 있더라고요. 어떤 배우들이 나오는지는 좀 모르고 가시는 게 더욱 재밌을 것 같습니다. 목 좀 축이겠습니다. 이제 리뷰로 거의 다 온 것 같네요. 아우, 흘렀다. 영화에서 이병헌이 뱀에게 물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뱀은 성경에서 유혹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상대를 잡아먹는 생태적 잔혹성을 비유한다고 해요. 이병헌이 뱀에 물리면서 내면에 잠들어 있던 폭력적 본능을 일깨워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영화에서 아들이 휴대폰 절도를 하는 것은 가난의 연쇄작용을 보여주는 서브 플롯입니다. 약간 좀 뜬금없이 나온 장면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의미적으로 좀 연결이 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가장의 실직으로 인해 가난해지면서 넷플릭스도 끊고, 그리고 딸이 하는 레슨도 끊고, 그리고 손예진이 테니스를 치는데 테니스도 끊고, 가족이 가난해지면서 겪는 하나의 에피소드로 아들이 휴대폰을 훔치는 장면이 들어간 겁니다. 그것도 일종의 범죄죠. 작은 범죄. 이병헌은 큰 범죄를 저지르고, 영화에서 초반에 카메라가 위에서 이병헌을 내려다보는 부감샷이 자주 등장하는데, 그것이 이제 무력한 개인과 사회적 압박을 좀 표현하는 것 같아요. 신적인 의미예요. 신이 내려다보는 느낌. 한 개인은 아무것도 아니죠. 신이 내려다봤을 때는. 그런 의미를 좀 담으면서, 그리고 인물을 객관적이고 거리를 더 감정이입을 차단하는 연출 방식인 거죠. 근데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이병헌의 존재감이 카메라가 밑에서 비춰져요. 약간 위압감이 드는,
그러니까 인물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죠. 카메라 위치를 통해. 그리고 이 영화에서 중요한 소품 중에 하나가 권총인데 이게 단순한 권총이 아니라 아버지가 월남전에서 가져온 권총인데 아버지의 월남 참전은 어떻게 보면 국가가 개인을 소모품으로 취급하는 역사적인 반복을 보여주는 것이죠. 만수의 아버지가 월남전에 참전한 것은 개인 희생에 의해 국가 기업이 존재해왔음을 상기시켜줘요. 아버지는 전쟁에서 버려졌고 아들인 만수는 회사에서 벌어진 것이죠. 이게 이렇게 딱 대칭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까지 다 생각을 했다는 건 각본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쓴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세대 간 반복되는 희생 구조의 은유로 볼 수 있어요. 그런 시스템들이 아버지 세대와 지금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어떤 개인들은 하나의 소모품으로 취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주 섬뜩하죠, 사실. 여러분 오늘 어쩔 수가 없다 이야기에 어땠어요? 저는 사실 가장 좋아하는 감독님이라 기대를 좀 많이 했었는데 약간 실망한 감이 있는데 두 번 보면 좀 다를 것 같아요. 제가 캐치하지 못한 부분들을 보면서 좀 다른 의미의 재미를 찾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박찬욱이라는 거장답게 영화 안에서 숨겨진 의미들을 찾아가는 재미가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여담으로 저는 이제 영화를 와이프랑 같이 봤는데 작품이 좀 무겁다 보니까 와이프가 싫어할 것 같았어요. 근데 끝나고 나서 근처에 치킨집 가서 얘기를 하는데 영화를 너무 재밌게 봤다는 거예요. 근래 몇 년 동안 봤던 영화 중에 최고였다는 거예요. 저는 조금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 반응이 나올 줄 몰랐어요. 약간 와이프는 좀 대중적인 눈을 가지고 있거든요. 진짜 재밌었대요, 영화가. 그러면서 저도 좀 새롭게 좀 생각을 하게 됐죠. 내가 놓친 부분이 있나? 와이프는 그걸 봤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반성을 했습니다. 극장에서 볼만한 가치는 충분하고 티켓 값이 전혀 아깝지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또 다른 신작 영화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I'll be back.